또 뭐 주택 임대차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하셨다고요? 예, 계약갱신 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뭐 집이 보증을 못 받아가지고 경매가 넘어가거나 했을 때 그거를 다 우선 변제권 해가지고요, 내가 내 보증금을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합니다. 우리 장병헌 법무사님 오셨는데 그냥 가실 수 없잖아요. 네. 또 법무사로서의 업무 이야기를 또 좀 해주셔야 네. 되는데 네. 또 뭐 주택 임대차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하셨다고요?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작년 12월 10일자로 아마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차인의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제 그렇죠. 신설이 됐습니다. 맞아요. 대단히 중요한 권리고요. 기존에는 주택임대차 기간이 2년에서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이제 2달 전에서 6개월 전 사이에 그 임차인이 나 더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임대인은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정당한 그렇죠. 사유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임차인의 권리가 되게 강화됐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집주인이 바뀌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임차주택이 뭐 경매로 날아가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사를 가잖아요. 임차인이 이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전입신고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하러 가실 때 주민센터 가시잖아요. 그 관할 주민센터 가시면은 확정일자라는 걸 꼭 받으셔야 돼요. 이사는 당연히 가시니까 이제 주택을 인도받으신 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제일 중요한 게, 그래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린 뭐 계약갱신 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뭐 집이 보증을 못 받아가지고 경매가 넘어가거나 했을 때 그거를 다 우선 변제권 해가지고요, 내가 내 보증금을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지금 또 6월 1일부터 이제 임대차 신고제라 그래가지고 전월세 신고제라고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증금 6천만 원이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 해당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전입신고하러 가실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가시면은 임대차 신고가 같이 되면서 그다음에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임차인들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전입하실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가시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법무사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거는 임차인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한테 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임대인은 이제 임차인이 그 계약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2년 다시 갱신이 되는 거고요.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4년이 보장이 되네요. 그렇죠. 최대 4년까지 보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중에 하나가 2달치의 차임이 연체가 된다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뭐 전대차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불법으로 했을 철거, 재건축 이런 것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요즘에 임대인 분들께서 내가 실제로 들어가 살겠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해가지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임대인뿐만이 아니라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 그러니까 임대인의 부모님이라든가 임대인의 자녀분들이 실제로 살겠다고 했을 때 그걸 이유로 거절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어떤 내용이 이제 또 들어가 있냐면, 실제로 거주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혹은 다른 제3자한테 임차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갱신 거절된 임차인이 알게 됐을 때 임대인은 그 갱신 거절로 인해서 인한 손해배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계약갱신이 거절된, 그러니까 임대인 쪽에서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된 임차인이 주민센터 같은 데 가시면은 확정일자랑 그 해당 주택, 그러니까 이게 다가구 주택일 때 좀 많이 유용한데요. 다가구 주택 건물에 사는 임차인이 누구누구 있고, 임대차 기간은 언제까지고, 보증금 얼마다, 이런 것들을 다 열람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거든요. 계약 갱신 거절된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된 임차인인 갱신되는 기간이 또 2년 정도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다른 임차인이 누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계약갱신 거절을 하시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하시는 것도 딱 한 번만 행사하실 수 있는 거라서 이 2년만 연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도 전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지만 보증금이나 차임료는 이렇게 변동을 할 수 있어요. 증감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때도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는 있지만 올리는 한도가 5%를 초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5% 초과할 수 없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임차인께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셨냐 요구하지 않으셨냐에 따라서 5%를 넘길 수 있냐 없냐 또 그 차이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여하튼 임차인 분들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다는 걸 반드시 유념하시고,
내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두 달 전, 6개월 전 사이에 꼭 임대인 쪽에다가 계약 갱신을 하겠다라고 꼭 하시게 되면 그 요구를 꼭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좀 준비해 오셨다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에 근데 또 이사를 또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사를 가버리면은 계약력을 상실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 등기소로에서 임차권 등기라는 게 달리게 돼요. 임차권 등기가 달리고 난 다음에 이사를 가셔도 기존에 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셨고 했던 그런 대항력과 이런 소송 변제권들이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사를 가셔도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실 때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장병환 법무사님이 이제 주택 임대차 관련된 네. 정말 뭐 포괄적인 내용을 총망라해서 네. 준비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보면 이제 임대차 관련된 분쟁을 많이 하잖아요. 네. 또 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하고 네, 네, 네. 직거래 같은 경우에 계약서도 우리가 작성해 드리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임대차와 관련된 할 일이 상당히 법무사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법무사가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또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또 장병환 법무사님께서 네. 준비하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법무사님 법무사 TV 처음 출연하셨는데 네. 예, 어떠세요? 좀 노래도 하시고 예, 본인 이야기도 하시고 업무 얘기도 하시고 오늘 그냥 하실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늘 다 하신 것 예, 같아요. 그냥 어떠세요? 아니 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감사드리고. 예, 네, 그래서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 전문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